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해요. 이 신유형 문제가 뭐냐면, 2021년도에 엑셀 버전이 2016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010을 갖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10은 사용 안 하고, 2016으로 바뀌면서 문제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을 바뀐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고자 해요. 저 자료를 먼저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저 블로그나 또 성한당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블로그 주소는, 블로그 네이버닷컴 디스모 들어오시면 여기 심보험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다운받아서 실습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성한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실에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서 또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수업 내용은 이제 조건부 서식 어떻게 나왔는지, 또 정렬, 피벗 테이블, 데이터 통합,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다음에 매크로의 셀 서식 부분, 그다음에 차트, 프로시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통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랑 셀 서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시면 문제 유형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예요. 조건부 시트로 가셔서 조건부 서식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요번에 뭐 랭크를 이용한 좀 특이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A2부터 G14셀 영역에서라고 돼 있어도 여러분들 A3부터 드래그를 하셔야 되겠죠. 요 필드는 범위 지정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봤더니 상위 3위 이내에 요거 우리 랭크로 구하셔야 되죠. 랭크로 구해서 3위 이내 뭐 이렇게 해서 3보다 작거나 같다 1부터 3까지 또는 하위가 있는데요. 또 랭크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밑에서 작은 값이 1등, 2등, 3등을 구해서 또 행 전체에 노랑으로 채우는 조금 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3부터 G14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주의하실 게 필드 선택 안 하고 반드시 A3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또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A3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야 되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쓸 결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죠. 일단 오화 함수를 먼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랭크 EQ죠. 랭크 EQ.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찍고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의 첫 번째 값 찍고 F4 두 번 쉼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F4 누를 필요 없죠. 절대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은 생략해도 되고요.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큰 값이 1등이니까 3 이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순위를 구해서 3 이하라면 1등부터 3등까지를 의미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게 하위 3위를 구하실 건데요. 하위 3위. 이것도 역시 랭크 EQ 가로 열고 하위도 역시 점수에 대한 순위를 일단 구해요. F4 두 번, 표 드래그. 1을 해줘야 되죠. 여기 1을 해주면 작은 값이 1등이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역시 3등. 하위 3등을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위 3등이 구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서식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체크해 주시고 확인. 다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1등, 얘가 2등인가요? 2등, 얘가 3등, 그쵸? 1등, 2등, 3등이 노란색 칠해져 있고요. 하위, 하위 1등, 하위 2등, 하위 3등도 역시 노란색으로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혹시나 시험 보실 때 이 색깔이 안 나오거나 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 서식 들어가서 세규칙 하지 마시고요. 규칙 관리 들어가셔서 규칙 편집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 보통 F4를 많이 안 누르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다 맞았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건 서식은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요 하위 3위 때문에 질문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하위 3위는 어떻게 랭크를 구하느냐 뒤에다 콤마 1 해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또 고급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트, 고급 필터 1번 시트로 이동하셔가지고 고급 필터 보실 텐데, 역시 고급 필터도 새로운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12시 이후면 뭐 크거나 같다 12 하면 되는데 오후 6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18시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18시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전이 되기 때문에 오후 18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조건은 A18셀에다 입력하면 되고요. 조건이라고 일단 쓸게요. 여기다가 는 AND 함수를 써라. AND 문제를 보시면 주차 포인트가 2000 이상이니까 주차 포인트 찍어야 되겠죠? 이게 크거나 같다 2000. 여기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입차 시간이 시간을 추출해야 될 것 같아요. hour로 추출하는데요. 입차 시간이 가로 닫고 이게 이후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컴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출차 시간이 이번에는 출차 시간이 미만이다. 6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6이라고 쓰면 시간은 오전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16시니까 일단 18 이렇게 써야죠. 18시 바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엔터 쳐주시면 true가 나오죠. 얘는 2000 이상이고 주차 포인트가 또 얘 같은 경우는 12시 이상이고 또 얘 같은 경우는 18시 미만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요 세 개를 다 만족하면 true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만족하니까 true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고급 필터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에서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A2부터 F16까지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안 돼 있으면 또 드래그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조건 범위 선택해 주시고 복사 위치는 여기 보시니까 A12셀 그러면 A12셀 눌러 주셔서 확인.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주차 포인트가 2000 이상이고 입차 시간이 12시 이상이고 출차 시간이 18시 미만인 자료가 4개가 추출이 됩니다. 옆에 정답 시트 있으니까요. 정답 시트랑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좀 이상한 문제는 안 나와서 신유형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요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질문 때문에 제가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서 이번엔 정렬에 대해서 볼게요. 정렬 되게 쉬운데 왜 이 또 질문이 올라오나 봤더니 금색별이 또 뭔지 몰라가지고 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여태까지 셀 색이나 값 정렬 이런 거 갖다 있었는데 지금 특이하게 아이콘 정렬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변경된 문제에서 상설 시험 문제 중에 정렬 기준을 셀 아이콘을 기준으로 정렬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주시면 이런 문제 나와도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렬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하죠. 데이터에서 정렬 클릭해 주시고요. 역시 정렬 기준은 점수가 돼요. 그쵸? 이 정렬 기준, 이쪽의 정렬 기준은 값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셀 아이콘을 하셔야 된다. 여태까지는 이 두 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셀 아이콘이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여기 셀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금색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색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됐죠? 금색별이 어디 표시되도록 위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그래서 금색별이 위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역시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 시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정렬 2번 시트로 이동하셔서 또 정렬인데요. 대전, 서울, 경기 필드의 순서를 이렇게 바꾸래요. 즉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꿔란 소리예요. 서울, 경기, 대전 순으로. 이게 보통 우리가 행정열 하는데 지금 열정렬이 나왔네요. 필드. 열이 필드죠. 필드 순으로 정렬해라. 그럼 범위를 일단 이렇게 지정합니다. 얘만 바꿀 거니까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정렬 클릭해 주시고요. 옵션에 들어가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어요. 보통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정렬 기준은 행2로 잡아 주시고요. 여기에 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순서를. 서울, 경기, 엔터, 대전. 자, 추가, 확인. 주의하실 점은 여기가 지금 울음처럼 되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강제로 지정을 해줄게요. 서울, 경기, 대전, 확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어때요? 서울, 경기, 대전 순으로 정렬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좀 신유형 문제긴 하죠. 그래서 필드를 순서로 정렬하는 법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범위를 잘 지정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근데 C2부터 이렇게 정렬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 정렬 들어가서 옵션에서 요거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바뀌면서 피벗 테이블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왜 어려운가 했더니 그룹 설정할 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지금 다양하거든요. 액세스 파일, 엑셀 파일, 뭐 CSV 파일, TXT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작업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는데 특징 중 하나가 CSV나 TXT 파일 등은 불러와서 작업 시 그룹 지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룹 지정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룹 지정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산업인력관리 아니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세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는 그룹 지정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봐볼게요. 외부 데이터 원본인데 지금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하래요. 자, A3셀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되죠. A3셀 찍고 우리가 데이터에서 이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삽입해서 피벗 탭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클릭해 주시고요. 연결 선택 클릭해 주시고 더 찾아보기 선택해서 자, 저는 바탕화면 깔아놨거든요. 여기 보면 자동차 대여 현황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시면 되죠. 자, 테이블 선택인데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A3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거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누를 때도 있고 안 누를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 이거 누르면 나중에 그룹화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그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고 대여일이 여기 대여일이 이쪽에 오시면 되죠. 행에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열애는 지금 대여 지역이 오시면 돼요. 오면 되고요. 대여 지역은 열애. 그 다음에 대여료의 합계를 구하래요. 대여료의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일단 드릴까요? 문제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와 같이 됐고요. 분류는 지금 설정을 안 했네요. 분류는 필터에 됐죠. 피벗 탭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라. 그림을 참조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개요 형식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요 형식은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진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룹화래요. 대여일과 대여지역은 그림을 참조하여 그룹을 해라. 지금 여기 대여일 먼저 해볼게요. 대여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1부터 10까지 단위는 5단위씩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그룹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인데요. 서울, 경기는 단거리고요. 대전부터 부산은 제주까지는 장거리예요. 서울, 경기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요 그룹의 이름은 단거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요 세 개는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얘는 장거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단거리와 장거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여기는 경기인데 여기는 서울이 앞에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렬 있지 않습니까? 파일에서 옵션을 보면 보급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보면 아마 이 부분이 돼 있어서 그래요. 서울 경기 이런 부분이 돼 있어 자동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돼 있어 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를 앞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경기 서울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사용자 목록에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책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와 단거리로 그룹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 부분 있죠. 대여로 필드는 이렇게 표시하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대여로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대여로 필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이 안 되면 이쪽에서 앞필드 설정 들어가서 표시 형식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에다가 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다가 원만 써주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뭐 1급 하시는 분들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부산의 대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에 6에서 1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피벗 테이블 왼쪽에 삽입하래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테이블이 하나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죠. 문제를 보시면 다시 부산 지역 장기 대여, 부산 지역 장기 대여로 시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부산 지역의 장기 대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추는 표시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단추들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거 분석해 보면 이 단추 꺼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들이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위치를 지금 나왔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자체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여기 써놨죠.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지시사항을 좀 꼼꼼히 읽고요. 차례대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거 하나라도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설정을 안 해주시면 우리 10점이 다 감점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트로 이동해서 통합에 대해서 볼게요. 역시 통합도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왜 통합이 그러냐면 기존에서는 같은 시트에서 통합을 많이 했었는데 신유형 문제에서는 다른 시트의 통합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통합 시트 요 세 개, 요 시트 여러 개 있는 거를 여기다 통합을 하겠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합계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범위 지정해서 데이터 통합. 됐죠? 자, 합계로 되어 있으니까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참조는 뭐 데이터 통합 2로 가서 드래그해서 추가, 데이터 통합 3으로 가서 또 드래그해서 3도 드래그해서 추가. 첫행 왼쪽을 선택하고요. 뭐 이제 끝났어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여러 같이 통합 시트 2, 3에 있는 게 통합 시트 1으로 이와 같이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같은 시트에 있던 다른 시트에 있던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새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 올해부터 좀 새로 나온 문제인데요. 상공에서 샘플 문제에서는 제한 대상을 목록이나 날짜 등을 사용하는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실제 시험을 봤더니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함수를 쓰도록 나와요. 역시 이제 커말은 함수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다양해요. 그쵸?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함수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기존 수험자랑 신규 수험자 분들이 못 풀어서 감점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형 문제 한 4가지 정도 제시했으니까요. 한번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D3부터 D8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유효성 검사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7의 배수를 이용하여 7의 배수만 입력을 받도록 유효성 검사할 건데 MOD 함수 이용하래요. 보통 우리가 목록이나 뭐 이런 거 사용했었는데, 그렇죠? 뭐 정수나. 근데 지금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자, MOD 는 MOD 가로 열어주시고요. 자,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D3부터 D8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가로 닫고, 죄송해요. 7이죠. 7의 배수니까 가로 닫고 는 0으로 떨어지는가? 는 0으로 떨어지는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 중에서 저는 MOD가 나머지잖아요. 7의 배수니까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만 입력을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일단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8을 입력하면 입력을 안 받아요. 뭐 14나 7이나 이런 쪽으로만 입력을 받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요. 이런 설명 메시지,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도 표시하래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오류 메시지에다가 설명 메시지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부분이 제목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출석 밀수 입력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밑에다가는 7의 배수만 입력 가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이 밑에 부분은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똑같이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오류 메시지 다시 유효성 검사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류 메시지 탭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중지 경고 정보 있는데 중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출석 일수 확인. 자, 요 본문에다가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출석 일수에 오류가 있으니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얘도 오타 있으면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요. 오타 없이 쭉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만약에다 8을 입력하면 이렇게 뜨겠죠? 어때요? 똑같이 뜹니까?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7의 배수만 입력을 받겠다. 그래서 유효성검사에서 함수가 또 나오니까요. 함수가 많이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함수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우고 싶으면 모두 지우게 해주시면 지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2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여기다가 합이 100%와 같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수험함수를 이용하고. 근데 이 문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은 간단했어요. 100%가 맞도록 수험함수를 이용하라.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걸 유추해서 만든 문제인데, 좀 어거지 문제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C3부터 C6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십니다. 자, 역시 사용자 지정 문제고요. 지정 문제고 여기 돼 있었네요. 수식은 썸을 함수를 이용해라. 썸 가로 열고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F4를 눌러줄게요. 가로 닫고 이게 100%랑 일치한다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이 100%랑 같아야지만 된다라는 유효성 검사예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여기 밑에 보시고 판매 비율 써주시고요. 밑에다가는 판매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굳이 엔터 칠 필요 없이 그냥 일렬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류 메시지는 여기 보시면 느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 그 다음에 정보 보면은 이렇게 느낌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판매비를 오류는 여기다 써주시고요.
자, 그 밑에다가는 판매 비율의 붙어 있으면 안 되죠. 합계가 100%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20% 하면은 판매 비율 합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죠. 그죠? 뭐 10% 하면 또 오류가 나타나고요. 약간 어거지 문제 같긴 하지만 한번 유추해서 만든 문제니까요.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3번 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3번 보시면 이거 그냥 평이한 문제예요. 여기 분류에다가 성인, 학생, 어린이 간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요 영역을 클릭할 경우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설정해라. 자, B3부터 B8까지 드래그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시고요. 설정은 목록으로 해줄게요. 여기다 그냥 써주시면 되죠. 성인, 학생, 어린이.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분류 입력. 이 그림을 보고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성인, 학생, 어린이를 입력하세요. 됐나요?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경고로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분류 입력 확인. 밑에다가는 분류를 입력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는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오류가 나면 이렇게 되죠. 똑같죠? 이 부분은 여기랑 또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4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문제를 보시면 이 이메일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골뱅이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서치 함수를 이용하래요.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다. 그러니까 골뱅이가 꼭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시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는 서치 골뱅이 값 가로 열고 쌍따옴표 골뱅이 컴마 D3셀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되고요. 이 서치라는 함수는 뭐예요? 요 골뱅이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 이상, 1 이상, 뭐 1개, 뭐 2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렀을 때, 만약에 이 골뱅이를 입력을 안 한다면, 에러가 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골뱅이를 꼭 하나 이상을 입력해라 라는 수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이 이메일 입력 방법, 설명 메시지에다가는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자, 설명 오류 메시지에다가는 중지로 되어 있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에 오류가 있으니 죄송해요. 이건 여기다 써야 되죠? 여기는 이메일 입력 오류, 이메일 입력 오류 요 밑에다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아이성한다 이렇게 썼어요. 한 칸 띄고 역시 오타 주의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이 되죠. 여기 엔터 쳐야 되나 봐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 엔터 한번 칠게요. 골뱅이를 한번 지워보면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골뱅이 형식을 유지하는 문제,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인데요.
23부터 27, 요 부분에, 이 영역에 D2부터 D7, 요 판매량이죠. 요거 영역을 10으로 나눈 것만큼 이게 반복되어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즉, 10으로 나눈 개수니까 하나죠.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간다면, 오류가 나오도록, 메시지를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 요성 검사, 사용자 지정. 함수는 rpt 함수를 사용해라. 그래서, 는 rpt 바로 열고 쌍따옴표 미음 한자키 탭키 요거죠. 이거를 반복하겠다. 판매량 나누기 10으로 해서 그 개수만큼 어디다가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거는 많이들 아시죠. 얘를 이만큼 반복하겠다. 그렇죠? 요거랑 같은지 비교해 주시면 돼요. 개수가 나눈 값이 요거랑 같은가.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다가는요. 그리고 입력 판매량을 이거 엔터 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10으로 나눈 개수만큼 미음 한자키 이거를 엔터 치고 입력 이렇게 해줘야지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엔터 치는 경우가 있고 안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가서 중지죠. 그리고 입력 오류 요걸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죠. 이거에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특수문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면 오류가 있죠. 똑같은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5가지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신유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연습을 해주시고 시험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 서식 문제인데요. 우리 셀 서식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보통 매크로의 셀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매크로에서 셀 서식 부분만 좀 추스렸어요. 그래서 새로 변경된 문제 매크로 작업에서 셀 서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셀 서식 부분이 어려워서 매크로 감점당하는 수험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유형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좀 다양한 셀 서식 사용 방법을 반드시 학습해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엔 동이고요. 얘는 호수로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동 2001호로 나타나게 해라 띄어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셀 서식 눌러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대괄호 했어요. 크거나 같다 10, 100, 1000, 만이라고 써주시고요. 바로 대괄호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동은 한 자리이기 때문에 0동 0동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나머지 4자리 하나 둘 셋 4자리는 호다. 자, 그럼 이렇게 1동 2001호라고 나오죠. 그래서 만 이상에 대하면 한 자리 여기를 동으로 바꿔주시고 뒤에는 호로 해주겠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되죠. 안 풀어보면 이거 맞추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보시면요. 두 번째 문제죠. 이건 지워버리고요. 자, 두 번째 문제. B10부터 여기 영역 포인트 점수인데요. 셀값이 250 이상이면 숫자 앞에 250 이상이니까 BIG를 붙이고요. 이 열 너비만큼, 이 사이 너비만큼 공백을 처리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래요.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250 이상이면 안에 공백, 사이는 공백, 그 다음에 문자 오른쪽은 숫자가 나오도록 해라. 미만이면 파란색 스몰로 해라. 이런 문제죠. 다시 가서 그럼 범위를 지정하고 할게요.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십니다. 자,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들어가서 얘를 지우고요. 여기다가 대괄호 250 이상이면 무슨 색? 빨강색. 빨강으로 하겠다. 요 뒤에 이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빨강이 앞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쌍따옴표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 DIG라는 글자를 붙이겠다. 라는 소리죠.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 뒤에는 20 미만, 200 미만이죠? 200 미만은, 파랑으로 하래요. 숫자만 그냥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샵,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되죠. 요 사이가 떨어지질 않게 돼요. 그래서 요 사이를 좀 떨어뜨리고 싶다. 이때는 서식 들어가서 요 샵 앞에다가 요게 반복이거든요. 한 칸 띄고, 얘도 아스트리크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복을 하겠다. 공백 치셔야 돼요. 얘도 반복을 하겠다. 공백을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요. 이거 안 나타났네. 뭐가 잘못됐나 봐요. 같이 볼게요. 셀서식 들어가서 사랑이다 200 미만은 스몰을 안 썼네요. 그쵸? 여기다가 스몰, 파랑은 200 미만은 파랑 스몰로 해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되게 당황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문자는 왼쪽으로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가운데다가 아스테리크 공백을 넣어가지고 이 사이가 공백으로 채워지도록 처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볼게요. 자, 셀의 왼쪽 가장자리는 셀의 왼쪽 가에서 네 번째 숫자를 표시하고 셀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셀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요 네 글자와 두 글자 표시하되 가운데는 요 세모가 반복돼서 해라. 요 너비만큼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 지정해서 셀 서식 들어가시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이 부분에다가 0이 왼쪽은 네 자리 그죠? 여기다가 별표 뭐를 반복해라? 미음 한자키 눌러서 요 세모를 반복할 거예요. 오른쪽은 두 자리. 자, 요렇게 해주시면 너비만큼 얘가 반복돼요. 아까는 공백이었지만 얘가 반복되겠다. 이게 반복이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되죠. 한번 하면 쉬운데 한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서식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식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매크로 감점 없이 다 마치시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0만원 이상일 때는 이 범위에서 100만원 이상일 때는 100만원이 나오도록 0 3개를 제외하고 100만원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0일 때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값은 그냥 뒤에다 샤코마 샵샵 0 원이 나오도록 원을 붙여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원이 빠졌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그거나 같다 100만원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원 이상은 샵 콤마 2개 100만원 심표 2개 쳐야지 0 3개가 줄여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지정할 때 여기가 양수 음수 여기가 제로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여기를 써야 돼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뒤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쌍따옴표 미음 한자키 네모 그럼 여기다가 지금 그 외를 써야 되는데 그 외는 뭐냐면 0보다 큰 값이라고 하시면 돼요. 0보다 크면 샵, 샵샵 0, 원을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을 붙여서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0일 때가 요 뒤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그 외에는 이렇게 0이면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라. 또 다양한 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여기죠. 이 판매량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죠. 파란색으로 10 이하일 경우에는 뭐 얘 같은 경우죠. 10 이하일 경우는 자홍색으로 이 0은 10 이하 자홍색 이 0이거든요. 0은 검정색으로 표시해라.
그럼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십니다. 자, 사용자 지정 눌러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대괄호 30 이상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다. 그죠? 0, 숫자를 표시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30 이상만 파란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서 10 이하라고 쓰면 안 되고요. 0보다 크면 무슨 색이에요? 자홍색이다.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10 이상이 아니라 10 이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0은 그냥 0으로 해라. 검정색으로 해라.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셀 서식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검정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0은 검정색이다. 원래 뭐 안 써도 검정색이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부분이 10 이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10 이하로 쓰면은 여기 아마 음수도 자홍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 이상이라고 쓰면 0부터 어디까지예요? 30, 29까지는 자홍색이 나타나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좀 헷갈리지 않게 10 이하라고 돼 있어서 여기다 10 이하라고 쓰면 오답 처리된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6번 문제죠. 얘가 7번 문제고 6번 문제 보면 판매 금액 영역인데요. 100만원 이상이면 빨간색의 글자 앞에 별표를 붙이고요. 천 단위 구분기를 표시한 후 숫자 뒤에 원 붙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별표 붙이고 원 붙이는 거죠. 그 외에는 천 단위 구분기를 표시하면서 숫자 뒤에 원을 붙여라. 그 외에 숫자 값은 골뱅이를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신 다음에 대괄호 얼마 이상이에요? 100만원. 100만원 이상은 미음 한자키 쌍따옴표 해줘야 되겠죠. 별을 붙이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샵샵, 샵, 샵샵 0 쌍따옴표 원을 붙여라. 자,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빨강을 써줄게요. 빨강으로 해라. 됐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요. 얘도 역시 0보다 큰 값이라고 하면 돼. 0을 제외한 0보다 큰 값, 그 외의 값은 샵, 샵샵 0 쌍따옴표 원을 붙여라. 그 다음에 제로는 골뱅이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0의 값이다. 0은 골뱅이.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0이 아니라 그 외의 값이군요. 이거랑 제외한 나머지 값은 이게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용자 지정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문자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안 썼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이상이면 빨간색에 별 기호 붙이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여기까지죠. 그 외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 여기죠. 이게 그 외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표시해라 골뱅이로. 이거랑 이거 제외하면 골뱅이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셀값이 1일 때 1등급, 2일 때 2등급, 그 외에는 빈칸으로 해라. 1등급, 2등급 빈칸. 뭐 이거 어렵지 않네요. 얘는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조건은 대괄호로 입력해야 되겠죠. 이게 1이면 1등급. 1등급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이면 2등급. 2등급을 표시할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공백이니까 빈칸이니까 그냥 냅뒀어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되죠. 방금 여기 뭐가 3이면 한번 답을 볼까요? 3도 그냥 맞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 1이면 1등급
2면 2등급. 나머지는 빈칸. 그러니까 3이 아까 지워지는 게 맞죠. 확인을 눌렀을 때 상탄 벼 빠졌네요. 확인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3은 표시가 안 되고 1등급과 2등급만 표시가 되겠다. 그 외에는 빈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셀 서식이 참 다양하게 나와 지금 7개나 있는데요. 셀 서식이 이렇게 신유형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지금 셀 서식이에요. 그래서 셀 서식 다양한 유형을 한 번씩 꼭 연습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 좀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온전한 매크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그 셀 서식은 매크로를 하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고요. 다양한 셀 서식이 나오니까 셀 서식뿐만 아니라 조건부 서식도 같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크로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 상품 코드 있잖아요. 이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서 상품 코드 매크로를 생성할 건데 이 영역의 왼쪽 두 자리, 아까 앞에서 나왔던 서식이랑 비슷해요. 왼쪽에 두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5자리 사이에 이렇게 네모가 반복되도록 표시를 해라라는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매크로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매크로 먼저 들어가서 실수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앞에 두 자리, 쌍따옴표, 별 먼저 나야지. 이거를 반복하겠다는 소리죠. 뭐를 특수문자, 미음 한자키, 특수문자 네모를 반복하겠다. 뒤에 숫자는 5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 자, 이거 복사 일단 해줄게요. 복사.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되네. 그러면 기록하기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은 상품 코드. 자, 상품 코드로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그렇죠. 사용자 지정에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입력하든지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됐나요? 00, 별, 이거 반복하겠다. 뒤에 5자리. 이렇게 해서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10부터 B10부터 우리 B11 영역에다가 여기에다가 단추를 넣으래요. 여기다가 삽입의 단추. Alt 눌러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품 코드 확인. 단추의 이름은 상품 코드. 됐죠? 한번 여기서 일반 서식으로 한번 바꾼 다음에 이걸 눌렀을 때 상품 코드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인기 상품 매크로를 생성할 건데요. 여기 조건부 서식의 규칙 여기죠. 판매량. 자, 문제를 보시면 100 이상은 금색별, 50 이상은 이거는 뭐 무시해도 돼요. 50 이상은 여기 보시면 반별, 나머지는 은색별로 설정을 해라. 금색별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반별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문제 보시면 인기 상품 써주시고요. 확인. 자, 범위 지정해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인데 여기에서 기타 규칙 들어가요. 자, 아이콘 집합인데 아이콘 스타일은 우리 반별, 금별 있는 거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지정할 거예요. 둘 다 숫자로 바꿔 놓을게요. 자, 얼마 이상? 100 이상. 두 번째는 요 반별은 50 이상.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 이거니까 50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100 이상은 금별로 하겠다. 작다. 그럼 100 이상 미만이니까 100 미만부터 50 이상은 뭘로 하겠다? 반별로 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50 미만은 은색별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자,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나왔나요? 자, 잘 나오셨으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눌러 주시고요. 매크로가 끝났죠?
자, E1부터 영역에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답을 보면 음, 여기가 맞겠죠. 여기 영역에다가 또 단추네요. 그래서 삽입해서 단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범위 지정해 주시고 여기다가는 인기 상품인가요? 인기 상품 방금 했던 그 매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여기 이름은 인기 상품으로 맞춰주면 되죠. 자, 제대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매크로에서 감점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셀 스타일이나 조건부, 다양한 조건부 서식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좀 매크로 많이들 연습하셔가지고 감점 없이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새로 출제된 신형 문제에서는요, 기존에 안 나왔던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설명서를 추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조축과 기본축을 바꾸는 문제, 요즘 좀 이게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3D 차트 회전 출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설명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차트 제목을 위로 사주 지정한 후 연동되라 시투셀과 차트 선택해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을 한 다음에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시투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려서 시투셀 클릭해서 엔터. 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범례를 삭제한 후 그러면 범례 선택해서 딜리트로 삭제하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래요. 데이터 테이블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데이터 표죠. 테이블이 데이터 표 이거 누르셔가지고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범례 표시를 표시할 건지 없음인지 그림을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포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출금액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설명선 추가할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설명선 추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선을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자, 이게 지금 값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서식 눌러서 항목 이름은 빼고요. 값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이 지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출 금액이면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아이고, 그쵸? 다 지우고요. 여기를 선택해야 되죠. 여기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쵸? 설명선 추가를 해줘서 이와 같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얘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서식 들어가면 항목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거의 끝났고요.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럼 여기서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 있어요. 요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요.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변경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변경 눌러서 원하는 그림을 보고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신유형 문제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요거 보조축과 기본축을 좀 바꾸는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요. 요 보조축을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축 해제하고 주축을 체크해 주면 여기 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어때요? 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축을 바꿀 때는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이 주축과 보조축 이 체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눈금선 서식, 회색의 50%, 색깔은 회색의 50%다. 어디 있나요? 50%.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50%를 선택해서
방금 회색이 50%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들어가서 눈금선이죠. 눈금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눈금 서식 들어가서 눈금에 보시면 요것도 회색, 요것도 회색, 요것도 회색인데 50%면 여기 있어요. 회색의 50% 강조 3 여기 보시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강조 3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선, 요게 파선이죠. 파선이라고 뜨죠. 파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고요. 그러면 파선도 적용했고 이것도 적용했고 이것도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축의 교차의 축값을 3만으로 설정해라. 자, 그러면 여기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밑에 축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가로축 교차가 있거든요. 교체 값을 요걸로 설정해야 되죠. 축값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10 하나 둘셋 3만을 입력하고 딴 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교차니까 여기서부터 1000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1급의 차트는 되게 쉬웠는데요. 지금 차트는 조금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방금 설명했던 설명선 추가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축을 바꾸기라든지 3차원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3차원 회전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3차원 차트가 나오면 저기 활성화 되거든요. 여기에서 Y축과 뭐 깊이라든지 X축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 시트로 오셔가지고 프로시저 문제 풀도록 할게요. 프로시저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거랑 유사해요. 뭐 신형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차 예약을 눌렀을 때 이런 폼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들어가서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열차 예약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됐죠? 지금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열차 예약은 폼이잖아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열차 예약 폼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열차 예약 점 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열차 예약이 점 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닫아주시면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이걸 눌렀을 때 이런 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모드 누르시고 자, 열차 예약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일단 쭉 볼게요. 봐주시고요. 자, 열차 예약 폼을 활성화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폼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폼을 여기 누르면 폼이 나타났죠.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유저 폼,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선택하면 이와 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폼을 초기화하는 방법. 자, 날짜에는 여기서 보시면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날짜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되고 그래서 이 날짜 날짜에다가는 데이트에서 오늘 날짜가 표시되도록 지정해 주면 돼요. txt 날짜는 데이트 그 다음에 예약 매수 txt 매수는 0으로 해라 이렇게 0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트 오늘 날짜를 해주고 txt 매수에다가는 0을 매수는 기본값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걸 눌렀을 때 도착지 콤보 박스거든요. 이 콤보 박스에다가는 이 부분이 나타나도록 하고요. 이 등급에다가는 애드 아이템을 이용해서 세 가지 KTX, 새마을, 무궁화호가 등급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들어가 보시면 폼 그래서 아까 그 폼에서 있죠. 폼에서 CMB 도착지, 요 도착지죠. 여기다가는 여길로 해라. 그래서 로우 소스, 이 소스는 H6부터 H14셀을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목록 박스 CMD 등급에다가는 요 3개를 추가되도록 add 아이템 해주면 돼요. 그래서 CMD 등급 add 아이템하고 KTX 새마을 무궁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폼 초기화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눌렀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설정한 거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설정한 겁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핀 매수, 여기 매수 보면 요걸 말하는데 이게 스핀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1씩 증가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핀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셔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위에다가 스핀 매수거든요. 아까 이렇게 스핀 버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TXT 매수는 스핀 플러스 곱하기 1 곱하기 1씩 증가되게 만들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매수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면 지금 얘와 얘가 지금 끝나게 되죠. 2번 문제가 여기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약 버튼 눌렀을 때 요게 제일 길죠. 요걸 눌렀을 때 도착지가 여기로 들어가고 등급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KTX로 했다면 예약 매수는 이렇게 들어가서 날짜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입력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폼을 다시 오픈 시켜 가지고요. 요 예약 버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주면 이 부분이 되죠. 예약 부분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요 부분 있어요. 도착지가 공백이면 도착지를 선택하고요. CMB 등급이 공백이면 등급을 선택하고요. 매수가 공백이면 매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메시지 박스가 나오도록 만들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이 부분을 지금 작성하는 겁니다. 매수를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그 폼에다가 이 폼에다가 도착지가 없으면 선택해라. 만약에 도착지가 공백이면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겠다. 또 등급이 공백이면 등급 매수, 등급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TXT 매수가 공백이면 매수를 입력하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입력행.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B4거든요. B4에서 우리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다 입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current region이라는 거는 요 열의 그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B4부터 2죠. 2. B4부터 2를 추가했다. 요거는 B4부터에 있는 요 개수를 의미하는데 요 개수가 두 가기 때문에 두 칸 밑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맨날 똑같으니까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력행, 참조행은 이렇게 도착지 리스트 인덱스 요구를 해주시고요. 여기 입력행 2, 3, 4, 5로 되어 있는데 뭐 얘죠. 여기 보시면 얘가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력행 2에다가는 날짜, 그 다음에 도착지, 등급, 매수도를 각각 입력하겠다는 소리고요. 입력행에. 그 다음에 여기 CMB 등급이 KTX면 입력행 6에다가는 입력행 6이면 어디에요? 요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입력행 6에다가는 여섯 번째, 다가는 참조행 9, KTX가 아홉 번째 있을 거예요. KTX는 9에다가 입력행 5, 5가 뭐예요? 매수죠. 그래서 KTX에 대한 뭐 금액이고요. 입력행 5는 요 매수를 곱해서 커런트 이 돈표시를 하겠다라는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KTX일 때, 새마을 때, 그 외일 때, 그 외에는 무궁화겠죠? 그럴 때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을 계산해서 돈 표시까지 그 포맷을 이용해서 커런시 돈 표시까지 해라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닫기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 예약 건수는 연결해서 몇 건이다 라고 출력을 하라는 소리죠. 예약 건수는 뭐 한 건입니다. 카운트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닫기 단추를 누르셔가지고요. 눌렀을 때 닫기 단추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나오겠다. 그래서 카운팅해서 몇 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끄시고요. 디자인 모드 끄시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착지가 뭐 부산이고 KTX다. 매수는 예약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 그냥 예약 누르시면 도착기를 선택하세요. 아까 돼 있죠. 광주다. 또 예약 누르시면 등급을 선택하래요. 등급은 새마을이다. 예약 누르면 또 횟수를 입력하래요. 2매다, 3매다. 예약 누르시면 되죠. 닫기 눌렀을 때 이제 카운팅을 하죠. 예약 건수는 하나, 둘, 셋 카운팅해서 예약 건수는 3건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또 닫기가 되겠죠. 종료해주는. 우리 지금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건 교재 보고선 따라 하시다 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죠. 보통 2번이 어려운데 보통 1번하고 마지막 문제는 그렇게 쉬우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4번 문제는 쉬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유형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음, 신용 문제가 똑같이 많이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여기가 보니까 시험보고 왔는데요. 정말 감사하대요. 똑같이 나왔대요. 정렬과 매크로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와서 소름이 돋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은 계산 작업을 좀 말아먹어서 실기를 통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댓글 요 당수라는 분의 요 댓글을 보니까 여기 유형이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유사하게 나오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서 요 셀서식 같은 거 진짜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많이 우리가 안 써가지고 많이 접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생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강의는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 블로그나 이런 곳에 좀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봐서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